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비난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한 불만을 쏟아낸 것인데요.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를 전담하는 일본 부흥청의 수장인 히라사와 카츠에이 부흥대신은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후쿠시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적 불안감에서 소비자가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이웃나라이자 우호국인 한국 또한 그러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데도 한국이 수입 규제를 풀지 않는다고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인데요. 후쿠시마 수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일본 내에서 전부 맛있게 먹으면 될 일인데 그걸 왜 굳이 한국에 수출을 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반응입니다. 또한 한국을 우호국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 정부의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울 때만 이웃 타령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라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 모습인데요. 방사능 오염 우려로 일본 내에서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식품의 수입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부흥상은 미야기현의 멍게를 예로 들었습니다. 멍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 물질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과거 총 생산량의 70%를 들여오던 한국이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방사능 우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방사능 우럭은 후쿠시마 자체적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세슘이 발견된 방사능 덩어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원전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도 기준치를 5배 초과한 세슘 버섯이 검출돼 전량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원전 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건물에서 1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는 초강력 방사선이 방출되며 아직도 원전 인근 지역은 피폭 우려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해당 지역의 우럭과 버섯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같은 지역에서 자란 멍게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멍게의 방사능 검사를 의심해볼 일이지 멍게는 괜찮다고 수입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이런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조사가 공식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염구역 대부분이 여전히 방사성 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 자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제염 특별구역 중 작업이 완료된 면적은 15%에 불과하다며 후쿠시마현의 상당 부분이 제염이 불가능한 산림지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발표 이후 후쿠시마현에 사는 일본 네티즌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대부분을 제염했으니 안전하다고 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냐 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자국민까지 속여먹고 그것이 해외 단체를 통해 발각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지역 이외의 일본 네티즌들은 현재 상황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면 한국 때리기를 하면서 국제적인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믿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역사 왜곡의 대표 주자 일본의 앞잡이 마크 램지어입니다. 교수라는 호칭이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교수라는 호칭은 제외하고 부르겠습니다. 일본 내 일부 세력들은 램지어를 지키자면서 심지어 영웅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램지어에게 받았다는 답장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램지어에게 한국인들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 라고 물으며 그들은 약점을 보이면 끝없이 공격해오는 비정상적인 국민성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지지 말아달라며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믿업지 못한 가운데 램지어만이 일본인을 위해 힘써준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램지어가 한국인들에게 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가 일본 국민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램지어도 답변을 했습니다. 상냥하고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줘 정말 감사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게시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작성자는 급히 게시물을 삭제했는데요. 답장이 실제 램지어에게서 온 것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언론에서는 램지어의 글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이 램지어를 영웅시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 미국에서 짓밟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논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공식 채택된 것입니다. 지난 5일 필라델피아 시의회에 따르면 한국계인 데이비드 오 시의원이 발의한 램지어 논문에 대한 반박 결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됐다고 합니다. 결의안은 램지어를 전면 반박한다며 극도로 부정확하고
수천 명의 피해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CNN 등 전 세계 유력 매체들도 잇따라 관련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망언한 램지어에 대해 다루면서 국제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부가 한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흐르는 주제라며 일본이 1993년 고노다마에서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확인했지만 아베 정부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위안부를 둘러싼 역사를 숨기려고 노력했다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한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미국과 한중 매체 외에도 유럽, 아프리카, 포르투갈, 중동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조차 램지어를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위안부 문제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는 이날 역사학회 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학술단체와 함께 램지어를 비판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위안부를 자발적 성매매와 동일시하는 램지어의 논문이 전문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안부에 대한 램지어의 이해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일본군과의 계약은 폐업의 자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인신매매라는 사실이 이미 많은 선행 연구와 사료가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램지어는 문헌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의 친정부 매체에서조차 램지어 반박글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테사 모리스 스즈키 호주 국립대 교수는 4일 데이비드 맥닐 도쿄 성심여대 교수와 함께 일본 산케이 신문의 해외판 선전지 저펜 포워드에 나쁜 역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저펜 포워드는 일본 친정부 성향인 산케이 신문의 지원을 받는 영자 매체로 램지어의 기고문 위안부에 대한 진실 복원하기를 싣는 등 그의 위안부 관련 주장을 앞장서 알리고 램지어에 대한 각계의 문제 제기를 마녀사냥이라며 역으로 비판해온 매체입니다. 일본사 연구 권위자인 모리스 스즈키 교수 등은 기고문에서 하버드대 교수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학자가 램지어에 대한 공개 비판에 가세했다며 세부 사례들을 열거한 뒤 문제는 언론 자유의 억압이 아니라 기본적인 학문 수준 또는 그 수준의 미달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친정부 언론에서까지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일본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힌 것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번 논란은 램지어의 완패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희망 램지어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램지어의 논문이 일본의 위안부 동원의 잔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일본이 왜곡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